다음 씬 만나볼게요. 이번 씬은 예능 부문에서 준비하셨죠? 네, 저는 3월 22일 방송된 끼리끼리에서 한 씬을 골라봤습니다. 네 번째 보너스 미션은 눈 가리고 멤버들 발 맞히기예요. 멤버 중 한 명이 눈을 가리고 나머지 멤버 4명의 발을 만져 누구의 발인지를 맞히면 돼요. 큰데? 두 번째. 큰데? 좀 부드러운데 이 발은? 앞에 발보다? 오케이, 세 번째. 좀 거칠거칠한데 이 발은? 이분은 좀 나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이씨, 좀 씻으세요. 이거 신생아 아니야, 신생아? 애기 이거 애기 몸통 같은데? 마지막 발. 오케이 됐어. 네, 끼리끼리 한 장면 보셨는데요. 이 씬에 주목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날 방송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실내에서 촬영됐습니다. 이렇게 눈을 가린 채 손으로 발바닥을 비비고 냄새를 맡고 이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게임을 진행한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캠페인으로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신체 접촉이 있는 게임을 진행했다는 것이 제작진의 어떤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그렇다면 이 씬 어떻게 보셨어요? 사회적인 흐름과 전혀 맞지가 않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고 해서 악수도 잘 안 하는 요즘에 발을 만지고 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발 만졌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또 손이 얼굴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안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방송국 모든 방송국이 한꺼번에 멈출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 방송 시간이 저녁 시간 아닙니까? 밥 먹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저런 장면을 넣었나 전혀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또 예능적인 관성의 태도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이런 장면의 문제점이 이제 지적이 됐다면 앞으로 예능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계속 이게 좀 일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인식적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이전에는 사람들끼리 가깝고 붙어서 얘기하고 붙어서 뭐 게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좀 정감 있는 행동이라고 여겨졌다면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였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문제점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능도 약간의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까지 정말 자연스럽게 해왔던 게임들 맨날 붙어서 뭔가를 뭐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방송가에도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데요. 촬영 장소를 실내에 국한하는가 하면 무관객 녹화를 진행하거나 아예 촬영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도 방송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눈여겨볼 만한 좋은 기획 뭐가 있을까요? 노면 머니에서 최근에 방영했던 방구석 콘서트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획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최근에 단순히 그 자가격리 때문에 문화생활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유명한 박물관이라든지 예술단체에서 온라인 전시나 온라인 공연을 하는 트렌드가 형성이 됐는데 이런 트렌드하고도 굉장히 잘 맞고 그동안 노면 머니를 통해서 계속 보여줬었던 그 유플래시부터 시작한 그 최근에 그 유케스트라까지 오는 그 꾸준한 그 음악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꾸준히 이 방송을 따라왔던 시청자들에게는 또 한편으로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방송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놀면 뭐하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혹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라는 당위도 있었지만 공연업계가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망하는 기회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뮤지컬 맘마미아 팀을 만났는데 우리 또 앙상블 하시는 분들 진짜 에너지 넘치시잖아요. 저희
저희 앙상블은 앗상블이라고 최고의 앙상블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2달을 쉬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지금 완전 넘치죠. 네, 지금. 특히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공연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그들의 어떤 생계들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면서 그 앙상블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 비춰줬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고통을 겪는 것들이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연대를 같이 보여준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100분 토론. 그거는 이제 자리부터가 누가 봐도 3m는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박경추 아나운서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앉아있는 패널들 일단 자리가 멀고 그게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 다시 새롭게 돌아왔는데 그때 시민 농객들을 굉장히 적은 수로 불러서 너무나 많이 떨어뜨려 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전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 저렇게 시민 농객을 굳이 할 거면 뭐하러 불렀나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때부터 이런 것들을 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제작에 제약이 많은 시기에 참신한 기획으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제작진들의 노력이 더욱 빛나는 듯합니다. 마지막 씬 만나볼게요.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지난 3월 15일 방송된 MBC 다큐 프라임의 한 씬을 골라봤습니다. 도심 곳곳을 누비는 오토바이. 어디에나 있는 그들은 배달 라이더입니다. 올해 30이 된 이기현 씨도 그들 중 하나. 배달료는 건당 3,000원에서 4,000원. 오토바이를 내려서도 질주는 계속됩니다. 배달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부지런히 다음 일을 잡습니다. 이들의 직장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간에 오더를 하나를 또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날 때 계속 오더를 잡아야 돼요. 자, 방금 전 아까 전에 여기 하나, 2개였잖아요. 하나 쳤고 또 하나 치고 이거 치고 그다음 시간대 약 15분짜리 잡고 이렇게 갈 거예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산업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약 5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얻고 절반 이상이 이를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속도만큼 자기 소득도 비례해서 올라가니 신호 위반과 과속은 일상이 됐습니다. 아찔한 상황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집니다.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한 아슬아슬한 돈벌이가 이어지는 하루. 누구든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계속 플랫폼으로 모여들고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이들이 내는 속도만큼이나 무섭게 부와 권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네, 배송 기사들의 현실을 밀착해서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해당 씬들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날 방송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어떤 일자리와 노동의 형태라든지 불안한 미래 소득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좀 녹여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52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배달 건수당 돈을 받기 때문에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그 위험천만한 노동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결책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현실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미치게 된 굉장히 긍정적인 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 씬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서 이제 이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매일 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사실은 그 노동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약간 왜곡된 형태의 노동으로서 뭐 이용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송으로 봤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가, 어떤 식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공감을 사실 넘어서서 저 사람들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저렇게 그러면 배를 불리고 있는 플랫폼 기업은 정말로 윤리적인 게 맞는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 복지 국가라는 것을 설계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누군가 막 질문했을 때 이걸 본 사람이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도 하고 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해줬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어떤 삶의 불안정성이잖아요. 뭐 고용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소득이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근본적인 어떤 새 판을 짜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의제를 던졌고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 점에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던져주는 거죠. 이걸 본 시청자들이 스스로의 어떤 가치 판단을 통해서 좀 자연스러운 어떤 이런 의지에 대한 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글로 보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은 또 변화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어떤 물음표를 우리 국민들에게 던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MBC 다큐프라임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찰을 이어나가길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속 장면들을 되짚어보면서 그 의미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본 씬과 함께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씬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